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나운서 레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없으셔가지고 저 혼자서 좀 50분 동안 자유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은 오늘 같은 날 반등이 시장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50분 동안 오늘 저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빨리 가더라도 좀 빠르게 여러분들 좀 공부시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가뭄의 단비입니다. 가뭄의 단비예요. 예, 어제 솔직히 밤에 저는 어제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고 났을 때 이 접착제로 제가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어제 접착제로 뒤에 붙여놨는데 새벽에 환율이 1475원까지 갔었습니다. 어제. 근데 현재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화골주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약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어제 한 7, 8천 원 정도 뺐는데 오늘은 2천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율이 떨어지면서 275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순이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서 기관이 현재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큰 이벤트가 오전에 잠깐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전 잠깐 이벤트가 열린 부분이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사이나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110일만입니다.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벅차 죽겠는데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그동안 환율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어느 정도 시장의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고 하네요. 페이스북인가? 페이스북이군요. 정청래의 알콩달콩에서 현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리님, 법무법인, AKB, NS바스너스, 그 피청구의 대통령 윤석열 이 부분으로 인해서 4월 4일 날 금요일 11시에 탄핵 선고가 일정이 반영이 됩니다. 하필이면은 주말 마지막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날 또 결정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4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재판관들이 8명인데 4사로 되는 거 아니냐? 이혼 부분까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4일날 11시에 선고가 일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생중계든 일반이든 다 반청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대뇌의 악재 요소였던 게 트럼프의 관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였습니다. 정치 리스크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어느 정도 탄핵 선고 심판 일정이 나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1474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환율 몇이죠? 지금 73이네요. 지금 73이지만 현재 어느 정도 계속 1470까지 중간에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탄핵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관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언제 선고 일정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는 모습에 주가들이 다 투심이 악화가 됐는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460파운드로 계속 내려가면서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그동안 100일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술 담그는 임산주가 100년짜리라고 쳐요. 아무리 그래도요 시장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으면 그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부분도 그동안 어느 정도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구나 더 심했던 거는 12월 달부터 환율이 1,400원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때 트럼프의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1,400원이 돌파는 됐지만은 1,400에서 그 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1,4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윤 대통령의 오전 11시 정청래의 알콩달콩 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그대로 자료가 나오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맨 처음부터 수급에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이재명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이재명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정책주, 그다음에 오세훈 관련주,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탄핵 선고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인 애니눈류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되게 웃기죠? 탄핵 선고 일정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치 테마주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 300개 정도예요. 여러분들 300개예요. 인맥주까지 정책주까지 제가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 정책주하고 이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가 거의 300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치인들의 관련주들이 못해도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치 테마주 다음으로 테마주가 많은 정치인이 누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도 있지만은 홍준표 테마주입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 생활을 그만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연관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 다음이 그다음에 홍준표 테마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김문수 테마주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기술주들이 상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정치 테마주만 올라갔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오리엔트 전공이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1,000원짜리였어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였어요. 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거 1,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13,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이것도 상한 거예요. 이것도 1,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6,000원 정도 되나요? 2,050원. 그러면 지금 얼만큼 상승한 겁니까? 그렇죠? 몇백 원짜리였는데 400원짜리가 저렇게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눈 뜨고도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타코 한번 볼까요? 자, 이스타코는 상한가는 아닌데 이스타코도 웬만하면 계속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거 여러분하고 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는 게 뭡니까? 교복이죠.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도 한번 보십시오. 교복주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NNF는 3조 5천원 계약했는데 누가 보면은 형지 저 교복이 3조 5천원 매수한 3조 5천원 계약한 줄 알겠네. 그쵸 여러분들? 지금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은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4일 오전에 11시에 선고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정책주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애니눈율이 또 상한가에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치 테마주는 어차피 우리가 5월달에 대통령은 또 뽑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정책주 뭐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같이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수급적으로 쏠리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이재명 관련 테마주, 정책주하고 이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 꿈비, 아가방 컴퍼니도 계속 갭상승 중이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언제 상승할지. 그쵸?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돌발 상황으로 계속 정치 테마주가 3달 동안 올라갔던 거고 환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수급이라도
2차 전지나 배터리나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좀 흘러가야 하는데 정치 테마주 때문에 지금 수급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치 테마주가 한동안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보장받는 그 주식 종목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번 미증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 낙폭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증시. 와, 어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 5% 빠지고 엔비디아 4% 빠지고 뭐 니비아 4% 빠지고 와, 뭐 장 초반에 미증시 막 야, 이거 너무 심사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상호 관세에 따라 가지고 20% 정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이 관세에 따라 가지고 다른 국가들마다 이 관세 부분을 협상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얘기 한마디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관세 시행 후 여러 나라와 협조 가능성이 있음. 즉,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불리하게 주는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없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렇다면 상호 관세를 때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때리고 나서부터가 앞으로 기업들이 악화가 될 것이야.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간으로 반영은 될 수는 있지만은 국가들마다 협상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상호 관세 전에 떨군 종목 지수를 어느 정도 상호 관세 이후 협상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빠진 거는 어차피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호 관세에 따라 가지고 빠진 것뿐 이 부분은 또 협상을 하면은 그 지수가 하락한 부분은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이런 얘기하죠. 보복 관세 시 관세 협상하면 결국에는 절망은 아니겠네. 절망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절망은 아니에요. 관세가 맞아도 절망은 아닙니다. 왜?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 기관들도 다 국가들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만 잘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시 관세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두려움은 낙폭이 된 거고 그동안 상호 관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낙폭이 됐던 거고 협상 진전이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올린다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협상 조절로 그동안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갈 것이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부분이 유럽 각국에도 공장이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도 공장이 각국에도 있죠. 얘네들이 만약에 관세를 크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쪽 나라의 국가들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분이 관세를 맞으면 경영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감에 그동안 이 관세 부분에도 상관이 없었던 배터리 부분이 다른 국가들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네가 협상 진전을 한다고 하면 다시 그 기대감이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다시 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역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화면 역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작년 1월 저점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작년 1월 이번 1월이 뭐야? 작년 12월 30일 날 저점 현식으로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종목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너무 컸습니다. 매번 트럼프는 관세만 외치고 있지. 그리고 그 관세도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결정했다고 저는 보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상호관세를 20%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시장의 낙폭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홍콩이든 단지수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언론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펜만 있으면 다 기자가 되나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우량주 쪽으로 공매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원래 기간이 어제 공매도 들어갔지만 어제 장 끝나고 하나 김수영 회장이 분식 회계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그 기대감에 따라서 하나그룹주들이 올라갔죠.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올라갔지만 단기간으로만 봐야지 장기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매도 대찬 정보가 높은 위주로 있는 게 하나그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그룹주는 단기간에 상승해도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그러한 바탕에 따라가지고 하락이 되었지만 이제까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안에 우리가 무슨 요소들이 있었죠? 이 부분 안에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두려움의 형성이 돼가지고 환율이 1,470원을 돌파시키는 그런 촉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냐면. 아니, 저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고 저 나라에 관세 더티, 트럼프가 대통령이 얘기한 15 더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폭이 된 건 있겠지만 근데 윤 대통령의 불필요한 그 비상계획만 없었다면 그래도 낙폭은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낙폭이 되었더라도 그 정도로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장점이 하는 건 없는 상황에서 단점만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호재가 있어도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제 10% 이상씩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 두려움에 따라가지고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두려움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다 빠졌고요. 그리고 설상 거래량이 잠깐 붙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갭이탈 나오고 그다음에 윗골이 달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차익이 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따라서 그동안 이 외부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빠졌다고 하면 이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금요일날 나오고요. 0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분이 지나가면 다시 이 두려움에 의해서 낙폭이 됐던 게 다시 천천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랬죠. 물리는 거 어쩔 수 없다고요. 물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물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물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3월 달부터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뭐 이 두 가지 때문에 환율 1,475원까지 만들었던 거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은 하나씩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외부적, 내부적 부분이 하나씩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4월 2일 지나고 나서 주식의 선반영이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 관세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진짜 확실히 때릴 거면 확실히 때리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때렸지만은 어떠한 부품에 의해서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활시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느 날은 똑같이 미국에 부여한 관세를 다른 국가들한테도 똑같이 부여를 하겠다. 근데 또 어느 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상호 관세 지나서 어느 정도 20% 이상을 또 올릴 수가 있다. 이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부활시장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4일 날 오늘 밤에 발표될 수가 있고 4월 3일 날 관세가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관세를 받고 그 관세에 따라서 수혜주가 나올 수가 있고 수혜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4월 3일 날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월 3일, 4월 4일 둘 다 중요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해도 반등 안 해도 현금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은 최대한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거는 감정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왜? 그동안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시장 환경에 따라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장 지금 주식 안 해도 어떻습니까? 현금 아껴놓다가 시장 반영성이 제대로 나오면은 2주 후에 주식해도 되고 한 달 후에 주식해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꼭 굳이 사셔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 주에 해결이 되니까 어느 정도 환율 지금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든 지수를 선택하는 게 아닌 저는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목을 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가장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환율 지금 1,400 어느 정도 68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떨어져야 기술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을 하락시키려면은 시장의 글로벌 측면,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국내 측면, 글로벌하고 국내 측면이 어느 정도 악재 요소들이 둔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환율이 떨어지고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주식시장을 매수한다고 해도 분위기 바꾸는 거는 외국인들입니다. 왜? 개인들은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갈 겁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졌으니까 내 말이 맞죠? 그런 거는 환상소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이번 주 정리가 되면은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은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순매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보세요. 개인들은 환율이 떨어져도 빼고 있어요. 개인들 매매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 목숨 걸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고 있냐? 공매도 재개됐으니까. 공매도 재개됐어요. 아직까지 환율이 적게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졌다 해서 수급이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 현식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순매수로 지수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따라서 올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나고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완전히 뭐 뺨을 여러 가지 맞았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조금 상승하다가 잠초반 상승하다가 삼성이 중간에 0.53 저가까지 빠졌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이 지금 현재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3.39 빠지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6만 원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삼성이 6만까지 갈 것이다. 삼성이 7만까지 갈 것이다. 8만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환율만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즉 삼성이 HBM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환율이 못해도 1,400원이 붕괴되면은 삼성은 7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기술적 분석이 어떻고 뭐 메모리가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환율이 1,400원이 붕괴되면은 어느 정도 6만 5천원에서 7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 즉 환율이 어느 정도 1,480원에서 1,370원까지만 떨어지더라도 1,400원 붕괴가 되더라도 삼성은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HBM 쪽 승인도 안 됐는데 삼성이 그렇게 간다고? 네가 전문가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말입니다. 작년 7월달, 8월달에 삼성의 HBM
엔비디아에 납품 안 해도 8만까지 갔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걸 체크해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습니까? 반도체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언론에서 보는 거 보면 보조금을 축소할 수가 있어서 반도체 큰일, 속보, 삼성전자 어떡하나.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우려. 예전에는 폐지 우려, 뭐 축소 우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분쟁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보조금 축소될 거라고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아닙니다. 보조금 폐지가 아니고 시장이 죄송합니다. 시장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폐지인 것뿐이지 축소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언론인들이 얘기한 대로 맞게 떨어졌다고 하면 반도체 오늘 지금 반대로 3% 정도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삼성이.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오전에 속보 삼성전자 어떡하나 이런 기사 제목도 있잖아요. 이따가 3시 반 되잖아요. 그럼 기사 수정 시간이 또 나올 거예요. 수정될 거예요 아마. 장담합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쓰다가 3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그 똑같은 기사의 원문에 옆에 보시면 수정 시간 보면은 또 오후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게 언론인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전체적인 화면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환율이 1,400원만 붕괴가 되면은 삼성은 65,000원에서 66,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축소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받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조금 진정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여기서 제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조금 처해보단 축소로 갈 예정. 그러면 이 축소가 반도체의 삼성의 환율만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보조금은 받는 거니까요. 대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보조금을 받았다. 그럼 보조금은 축소가 됐다. 보조금이 축소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장사꾼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자, 장사꾼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꾼을 상대하는 겁니까? 장사꾼이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장사꾼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반도체 보조금은 축소할 것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환율만 떠지더라도 삼성은 매수세가 올라올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4월 2일 날 관세를 미리 때릴 겁니다. 반도체 쪽에다가. 관세를 때릴 거예요. 아마. 관세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즉 관세를 때릴 거고 관세를 미리 때리고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겁니다. 어이 삼성 보조금에 대해서 줄 테니까 아니 너네가 선택해. 관세 맞고 그냥 보조금 받을래? 아니면은 관세를 일부 협상을 조절을 하고 보조금을 축소해서 받을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겠죠. 여러분들. 관세 축소되고 보조금도 축소되겠죠. 관세도 다 받고 보조금도 안 주겠습니까? 아니죠. 이 장사꾼 마인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일단 떼어놓고 예를 들어서 관세를 삼성 반도체에다가 10% 떼었어. 10% 떼었고 삼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너네 관세 5%로 조절해줄게. 대신 너네 보조금 축소해. 관세 내가 너네한테 10% 떼었으니까 이 중에서 너네가 보조금 받고 싶으면은 우리도 관세를 10%에서 5%로 조정해주고 너네도 보조금 100%에서 80%로 조정해. 그런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협상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은 파기된다는 거죠. 관세도 맞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좀 다 설명해 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저번 주 공매도 되면 바로 반등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아시아 증시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아시아 증시가 다 무너지고 안 그래도 언론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다 2차 전지가. 근데 보통 2차 전지 종목들이 10% 이상 다 빠졌는데 반도체 부분도 다 10% 정도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반도체가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매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이 오늘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제가 20분 동안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목숨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 이 부분을 파고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모든 건 다 공부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질 수밖에 없었던 건 외부적 환경이고 그 외부적 환경이 시장의 순간 돌발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 돌발 상황이었던 거는 환율이 누가 1475원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 그거 누가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터질지 누가 알았어.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가 여러 가지 번복이 되고 역비가 엄청 바뀔지 누가 알았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핑계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일단 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23년도에 대한 어게인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은 보유 좀 2차 전지 종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0%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 종목수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비중도 그냥 100만 원씩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 지금 현재 공매도 대찬장고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빠질 수가 있다. 2차 전지가 빠지면 무조건 이제는 공매도 다시 하고 돌릴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종목도 빠지는 건 안 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을 때는 맨날 늘 1년 5개월 동안 가던 애들만 갔어요. 조선주, 방산주, AI, 전선 변압기, 화장품, 바이오, 고요산업, 뭐 고요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과연 공매도가 그때 금지가 안 됐었으면 쟤네들이 계속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갔을까요?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됐었으면?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됐었으면 쟤는 만약에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매도 재개 후에 수급을 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틀, 어제는 하락이 되더라도 오늘은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한화그룹이 올라가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왜? 한화그룹에서는 조선주하고 조선업하고 방산 두 개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는 모멘텀들,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들을 다 빼야 돼요. 이 수급들을. 그리고 이 수급들을 다 빼야 하고 대찬장고에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쇼커버닝을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 쇼커버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환율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제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찬장고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조금 일부 공매도 영향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쇼커버닝이 있어야 하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떨어져야 그 쇼커버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찬장고하고 싸울 수 있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을 단기간으로만 보고 있고요. 장기간으로는 지금 현재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수소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반도체는 설명해 드렸고 자동차하고 수소차는 빼겠습니다. 배터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동안 끌고 왔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고 시장의 외부적 환경 요소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전문가들처럼 정치 테마주 주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우리 종목 하나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마어마합니다. 저 보시면 지금 싱크홀.
싱크오일이죠. 싱크오일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가 어제 10%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5만 원 정도에 다시 안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마다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마지막에 비정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F. 자, 이것도 싱크오일입니다. 싱크오일 6만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TC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차트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차트가 전부 다 특정 종목 하나씩만 그게 빠진 게 아니고 전체 다 빠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1475원이면은 당연히 얘네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의 수급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맨날 언론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환율이 저동까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그래서 2차 전지 어떻게 상승하는데?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상승하는 건데? 얘기할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BYD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국 전기차 업체는 CATL하고 BYD가 있습니다. 근데 BYD가 계속 독주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BYD가 계속 독주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가 PPT에는 BYD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트럼프 생각이고요. 이거는 트럼프 생각이고 저는 지금 BYD가 독주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손가락질 할 게 뻔합니다. 왜? 여러분들 장사꾼 자극시켜야죠. 여러분들. 이 장사꾼은 자극을 시켜야 돼요. 장사꾼은. 그럼 이제까지 BYD가 판매가 계속 1위가 됐고 CATL이 배터리 부분도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머스크를 도와주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월 2일 상호 관세 때 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왜? 광물 자원 쪽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 관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품입니다. 부품이에요. 그 부품에 따라 가지고 상호 관세를 펼친다고 하는데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엔소하고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자동차 관세 부분은 캐나다 지역에 공장이 있었다는 하에 빠졌지만은 지금은 상호 관세일 때 광물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광물들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광물들이 상승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부품이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미국에 한국 배터리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가가 오히려 수혜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물 자원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관세 부분에만 지금 신경 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관세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의 부품 위주로도 관세를 매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부분은 테슬라하고 연관된 모멘텀, LG 엔소하고 연관된 모멘텀, 삼성 SDI하고 연관된 모멘텀, SK온하고 연관된 모멘텀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움직일 때 걔네들이 제일 먼저 움직일 때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극재는 최고지만 시장에 기술적 반등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있는 LG 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 부분에 의해서 부품 조달이 테슬라로 갈 수가 있다. 상호 관세를 표출시. 부품에도 상호 관세를 인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RD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장사꾼의 머릿속에 계속 BRD가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미국 내연기관만 판매하면 뭐합니까? 전기자동차도 빨리 판매가 돼야죠. 전기자동차는 패권이에요. 여러분들 패권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셔가지고 중국이 내연기관 차를 왕성품으로 잘 만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베트남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그것보다도 엔진 잘 못 만들어요. 중국이. 근데 중국은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자국민들이 전기차를 사주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1등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조금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의해서 광물도 전기차가 계속 찍어내니까 광물 자원이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23년도에 리튬을 상따이때 사온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재고가 어제까지만 해도 10,000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업실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2차 전지 캐즈비 뭐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자꾸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도 자동차 많이 판매됐는데도 차트가 꺾고 앉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외부적인 환경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목들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2차 전지 빠진 걸로 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순간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환율만 하락하면은 어느 정도 오늘처럼 반등이 나와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부품 협력사들은 보조금을 유지시켜 줄 거예요. 유지시켜 줄 겁니다. 뭐 2차 전지 쪽에 보조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반도체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테슬라 부품 조달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도와줄 것입니다.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요.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상호 관세 있대. 저번 주에서 이번 주까지 GM이나 스테안티스나 포드 주가처럼 빠진 거 보셨습니까? 안 빠졌어요. 걔네는. 리비안하고 테슬라는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하고 리비안은 LG 엔솔이 거기서 물건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냥 트럭 몇 개 타고요. 4680 원투명 배터리 가지고 배달해 가면 돼요. 테슬라하고 리비안 쪽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상호 관세 때문에 그동안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환율이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매수해 줍니까? 근데도 내가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게 뭐냐면은 이 방송을 보니까 차트가 이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어떤 종목 상담을 보면 이거 왜 사셨어요? 떨어지니까 이거 왜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중요한 건 그동안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멘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모멘텀이 다 되어 있으니까 2차 전지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첫 번째 제가 화점적 요소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을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무너졌던 거고 저는 오히려 4월 2 상호 관세일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 지금 90% 정도 하락이 됐어요. 여러분들. 리튬 그리고 양극재에 뭐가 들어갑니까? 망간, 니켈, 리튬 다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니켈이 올라가고 있어요. 리튬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4월 2일 날 상호 관세일 때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꾼이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상황극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장사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중국한테 어떻게 관세를 매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리 중국에 관세를 몇 프로 더 뗀다고 해도 중국은 통화 기축이 달러가 아니에요. 위안화예요. 위안화. 그쵸, 여러분들? 위안화예요. 그러면은 관세가 아무리 떼어도 중국이 위안화를 조절한다고 하면은 관세에 대해서 피해가 안 봅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를 많이 하지 못하게 광물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히토르, 우크라이나 쪽하고 히토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물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단장 중국하고 사이 안 좋게 가는 것보다 중국
중국이 그동안 뭐든지 저가형으로 우리가 왜 그동안 주식시장이 왜 빠졌는데 중국이 계속 새로운 기술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의 가성비 때문에 다 빠졌던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기술력이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라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빠진다. 이 부분도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하나 물건 살 때 500원이라고 하면 미국은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비싸기 때문에 1,000원에 사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중국의 인건비로 미국이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물건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관세를 매겨야겠죠. 여러분들. 그 관세가 뭐냐? 광물입니다. 광물. 중국은 더 이상 관세로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한테 피해를 주려면은 이 상호 관세 속에서 광물 자원에다가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그럼 관세를 매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광물 자원들이 다 올라가겠죠. 양극재,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광물 자원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합쳐지면 양극재겠죠. 그게 합쳐지면 양극재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에코프로, NNF,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이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양극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면 2차 전지 전체에 투심을 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시기가 우리는 지금 현재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된다고 치자. 근데 공매도 재개되고 있으면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무슨 맨날 영화만 보십니까? 영화만 보세요. 영화처럼 주식시장이 매번 그렇게 똑같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공매도 애들이 다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공매도 쪽으로 대참장고 있는 애들이 쇼커버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힘들었습니다. 이 2차 전지 부분이나 배터리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이나 기술주가 계속 외면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믿으시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 전지나 배터리 제가 오늘 시장 상황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은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은 시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좀 시장이 다시 반등해도 올라가도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패배자입니다.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판에 낙원을 가시려면 일단 진득하게 버티시고 순리대로 갈 것이니까 마음이라도 좀 안심하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날 뵙도록 하고요. 본인의 투자는 판단의 선택이기 때문에 잘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